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추석 특집. 오전에는 교육방송이 나가고, 그쵸? 기관차 나가고 있고, 오후에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까지 해서 이제 올해 4분의 3이 지나갔죠. 3분기까지 지나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일단 ETF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종목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좀 더 많아서 일단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하였고, 코스피 30개, 코스닥 30개에서 매일 10개씩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치가 내려와 있으면 이제 물타기나 뭐 이런 관점들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전반적인 종목 위치들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 어마무시하죠. 저는 개인들이 그러니까 11조를 매수할 수는 있어요. 그쵸? 올해 들어서 11조를 매수했는데, 매수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많이 이 위치에서, 더군다나 이거 들어올린 것도 개인이었죠.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처음 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가총액이 45조인데 개인들이 지금 11조면 거의 4분의 1을 올해만 매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유통비율, 반은 4분의 1은 또 잠겨져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들이 4분의 1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매매보다는 펀드나 뭐 이런 것들 많겠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씨가 말라야 되는데 그 망할 놈의 공매도 때문에 계속 씨가 마르지 않고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불리한 게임이다. 뭐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 공매도 자체가 법이, 그러니까 뭐 어떤 기간 뭐 이런 것보다는 다른 거 없이 거래량이 10% 5%뭐 이런 식으로만 제한을 해도 충분히 잡힌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쟤네들이 자신 있게 때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한대로 무한대에 가깝게 매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제한한다라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자, 어찌되었거나 포스코홀딩스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이 55만 5천원짜리 여기에서 얼마나 멀리 매수를 하느냐, 그게 120평 딛고 반등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55만 5천원짜리는 돌아온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타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멀리 사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었죠. 모닝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린 이 라인에서 매수했지만 60만원까지, 60만원에선 반드시 어떻게 단타 물량을 빼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뭐 이 고가를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아래에서 매수해서 60만원까지의 단타를 반복하셔도 충분히 원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거는 제 생각뿐만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G화학입니다. 저는 두 번째가 LG화학이고, 그 다음에 여기 7위였나? 보면 LG화학 우선주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이 본사에서 나간 이후로 본 종목은 접근할 만한 종목이 아닌데 이 구간에서 물려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거. 만약에 물타기를 노리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45만원짜리 아래가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단가가 높다라고 그러면 글쎄요, 60만 5천원 저 마디 자리를 다시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적어도 이 아래로 맞춰 놔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만 생신규로 접근한다라 그러면 저는 가급적 피하고 싶고, 접근하더라도 반드시 컷을 거셔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입니다. 본 종목은 다른 거 없어요. 원래는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는 60만 5천원짜리가 좋은 매수 단가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15만원짜리,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 가족분들하고 수요일날 그 연휴 직전에 들어갔어요.
과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연휴 끝나고 나서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밀려가는 형태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유상증자를 받고서 본인들 물량들을 쏟아붓고서 다시 어떻게 유상증자 받은 물량으로 채워 넣는 그런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에서 기관만 다시 돌아서 줄 수 있다라 그러면 최소한 17만 원짜리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특히나 유상증자 물량이 올라오면서 방어하려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의 리바운드를 최소한으로 보고서 들어갔다. 일단 저점을 컷 잡는다라 그러면 14만 5천 원 뭐 이 정도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상증자 물량 상장하는 날에는 컷 치워두세요. 치워두고서 밑골이 길게 나와서 양봉 나오면 들고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한다. 이런 구간들은 충분히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물타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임입니다. 본 종목도 이제 포스코 따라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120평 리탈했다라는 거. 다만 본 종목도 지금 이 35만원에서 30만원 요 사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반드시 저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 추세 전환은 매수를 해볼 만하고, 다만 본 종목을 접근할 때는 어떤 확인 매수보다는 미리 예측 매수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본 종목이 탄력을 받을 때 툭툭툭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어서,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형제들은 어떻게 시세가 움직일 때 이런 양봉 쫓아가야 됩니다. 이런 양봉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날도 이야기 드렸던 게 120평 살짝 못 닿는데 양봉이 나오는데 힘이 좋다, 따라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영부영하다가 다시 이탈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다만 컷이 짧기 때문에 해볼 만한 자리였고, 이제 연휴 끝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연휴 직전에 이 저점 보시게 되면 34만 9천 원이거든요. 요 자리 가급적이면 지켜주는 게 좋아요. 지켜주고 어디까지? 일단은 120평까지의 리바운드를 노려본다. 그러니 냉정하게는 본 종목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이 이게 물타기를 하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시세가 여기에서는 얼마 이탈컷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물론 요런 파동들을 괜찮습니다. 활용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34만 4,500원이기 때문에 요 자리 이탈 컷으로 다시 35만원 구간, 요런 것들은 해볼만 하긴 한데, 일단은 어찌되었거나 본 종목은 추격 매수를 하는, 즉 대응 매매를 하는 영역이기, 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까다롭다. 만약에 물타기를 하시려면 요거 이탈 컷으로, 그래봤자 얼마입니까? 그래봤자 2%는 안 되잖아요. 컷이. 컷 짧게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화솔루션입니다. 본 종목은 정말 답이 없죠. 정말 답이 없는 흐름이긴 한데, 일단 지금 요 자리가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자리냐면, 좀 길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나름의 중간값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은 어떻게 됩니까? 쌍바닥 맞고 쌍봉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요 흐름에서 어깨 자리까지 깨졌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충분히 지금 자리 3만원 아래자리에서는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추석 연휴 전날 나름 최저가 깨가지고 내려가는 흐름에서 밑꼬리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게다가 제가 이거 질문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하다, 29,750원만 잡고 끝나면 된다 그랬는데 딱 그 자리를 잡고 끝났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저점이 단기에 나올 확률이 예측 매수로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다른 거 없이 저 28,400원 이탈 컷으로 매수하면 된다. 저는 혹여나 물리신 분들이 물타기 필요하다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34,000원짜리까지의 리바운드는 노려볼 수 있다. 4만원에 지금 마디가 있는데 좀 애매해요. 왜냐면 관통으로 깨지고 정확하게 리바운드도 못 올라올 정도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좀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컷자리가 나왔으니 우리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니 뭐 물리신 분들도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입니다. 본 종목은 글쎄요,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아무 생각 없이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렇게 수렴의 끝단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일목이 얇아지고 120평 붙어, 얘가 여기까지 붙어 내려왔으면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조금 이격이 있어 가지고 올라와도 또 저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찌되었거나 생신규는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지만, 물리신 분들은 여기에서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30분의 흐름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연휴 끝나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탈 컷 짧게 걸고서, 그래봤자 한 3%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 정도 걸고서 들어가는 것은 나름 해볼 만한 위치다, 변곡 자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 우선주의입니다. 뭐 본 종목을 굳이 뭐 배당받으면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나는 배당받으려고 이 종목을 들어간다, 혹은 이 ETF를 들어간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매매적 관점을 이야기하더라도 듣지 않으세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 뭐 좋은 자리가 어디다 뭐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단가는 28만원, 그쵸? 이 아랫자리를 만들어 놓고 배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 위에는 대체적으로 갖고 있어도 좀 애매하지 않을까. 뭐 내가 뭐 5년 10년 동안 배당만 받겠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단가를 저 아래로 맞추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그때 라이브 때도 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단가를 답을 드렸죠. 7만원짜리 올까요? 그래서 안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위에서 물리셨더라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대를 갖는 것은 무방한데, 글쎄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때도 똑같습니다. 올라와도 다시 때려맞고 올라와도 다시 때려맞고, 그러면 내가 단가가 조금만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존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좀 자금의 여유가 있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요런 자리 잡아채고서 이렇게 딛고 올라갈 때, 차라리 이때가 물타기 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떨어지는 칼날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비중은 높고 단가는 별로 안 낮춰지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오류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찌되었거나 카카오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기준이 없잖아요. 계속 저점 이탈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말 그대로 자칫하면 막 26,000원 뭐 이런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악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저를 끼고 내려가면 얘는 지금 지지받을 구간이 없잖아요. 심지어 매물 공백 구간에 들어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어떻게, 얘가 진짜 저점이라면 올라와서 이렇게 딛고 움직이는 이 자리를 노려보겠다. 자, 그 다음에 강원랜드입니다. 이미 이 구간 내려올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리오프닝 주 같은 건 없다. 그러면 기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거 얘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반등 나오고 그럴 때도 얘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어찌되었거나 지금 구간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써있죠. 믿을 것은 쌍바닥분. 즉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 매수, 아니면 말고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가야지, 120평을 맞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목조차도 한 번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 종목들을 건드리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오기입니다. 오기. 이 종목하고 싸우겠다라는 거죠. 나는 매수 플레이어인데 하물며 저 일목 120평을 저항받는 것도 아니고 일목 자체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는 매도를 무지하게 막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지금 자리는 어찌됐거나 노린다라 그러면 얘 이탈 컷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만약에 컷 나가도 다시 잡아챌 때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 14,630원 이탈 컷으로 15,000원 아래에서 시도해 보는 것은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다만 단타를 좀 병행하면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면 대우 인터내셔널 때부터
계속 봐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득빠득 삐대는 종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수렴하는 흐름을 돌파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잘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종목이 아무리 좋은 펀더멘탈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가치를 받을 만한 종목인가는 솔직히 좀 의심스럽다. 지금 올라오는 120평 디딜 가능성이 높겠지만 저는 굳이 본 종목을 열심히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좀 더 매매가 편안한 다른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구간들은 그냥 성님들의 영역입니다.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지. 물론 얘는 지금 이 패턴만 보면 매집했다라는 흐름은 분명히 있어요. 아, 이게 그냥 공짜로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매집해서 올려놨고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물량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세력이 아니면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막 여기서 들어가서 얼마 더 먹겠다고, 그쵸? 그냥 정신건강을 위해서 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